전 장관이 직접 기록했다는 수백억대 비자금 내역 문건이 공개됐습니다. 60명의 차명 계좌에 660억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노경진 기자입니다. 박철원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비자금 관리 기록입니다. 수억 원씩 각종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금이 줄줄이 적혀 있는가 하면 장기 신용채권에 수익증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관리한 내역이 꼼꼼히 기재돼 있습니다. 모두 60명의 이름을 빌려 운영된 계좌 중에는 일가 친척 외에도 횡령으로 고소된 무용과 여교수의 이름도 발견됩니다. 박 전 장관의 돈을 관리해줬다는 전직 은행지점장 서모 씨의 이름도 보입니다. 한 계좌의 명의가 여러 차례 이동된 기록도 나와 계좌 관리가 만만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. 2000년대 초까지 10여 년 동안 관리된 이 문건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660억 원입니다. 박 전 장관은 차명 계좌의 존재 여부를 모두 시인했습니다. 그런 총장이 있고 차명 관리하고 했는 건 시인하잖아, 내가. 하지만 중복된 계좌가 있는 만큼 660억 원은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박 전 장관이 정계를 떠난 지 8년여 만에 차명 계좌로 관리되던 수백억 원을 찾아 나섰지만 추악한 재산 싸움과 비자금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박철원 전 의원의 전함되는 사람이며 이름은 현태글입니다. 박철원 현경자의 비자금을 알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. 김영삼 YS 정권이 들어서고 1990 그때가 3년인가? 그렇죠 아마?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박철원 현경자 전 의원이 비자금이 상당히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이제 나를 불러서 그때 이제 YS 들어와서 실명제법이 시작되고 정치 보복이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그 차명을, 그 돈을 다른 데로 이제 숨기고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좀 이름을, 명의를 빌려서 정계예금을 좀 하자는 것이죠.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었고,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한 20년 넘게 쭉 관리해오는 그 김현탁 비서를 비롯해서 김정년 비서 여러 명이 있었어요. 그 돈 관리하는 사람이 서호봉 씨도 나오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, 어쨌든 그 자금이 전부 다 모아보니까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 자금 800억을 쭉 리스트인 것이 제가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했는데, 문제는 서로 감정의 싸움이겠죠 아마. 이것도 무슨 소리 하느냐,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, 네가 와서 뭐 이름, 우리 처갓집 이름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죠. 뭐 그렇다 해서 형제지간에 뭐 그거를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구두로만 오고 한 상황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의 앙금이 터지고 있는 사이에 강미선 사건이 터지면서 한때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 씨가 한 여교수한테 무려 176억 원을 떼었다는 얘기가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. 박철원 씨는 이 돈이 비자금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차명 계좌로 관리해온 이유는 석연치가 않습니다.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사촌이자 육공화국의 실세였던 박철원 씨가 정계를 은퇴한 지 10년 만에 돌연 200억 원대의 돈을 찾아 나섰습니다. 박 씨는 먼저 자신의 돈을 관리해오던 전직 은행 지점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2억 3억 수에 받아가지고 또 갱신하고 뭐 한 15년간 그렇게 했으니까요. 아, 예. 네, 그게 이제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, 돈의 대부분은 박 씨가 수시로 찾아갔지만 맨 마지막에 맡긴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겁니다. 또 박 씨는 돈을 관리해달라고 맡긴 모 대학 무용과 여교수가 170여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도 냈습니다. 여교수는 박 씨가 줬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돈들은 모두 60여 개의 차명 계좌로 관리돼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실제 박 씨의 전 비서관은 박 씨가 청와대 정무수석일 때 이 돈의 일부를 불법 자금이라며 건네줘 돈 세탁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그러나 박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가차명이 다 허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놈은 또 두세 차례 세탁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맡아서 관리했다. 그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그것은 허위입니다.
박 씨는 유산과 번 돈을 종잣돈 삼아 모아온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돈을 차명관리한 데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. 차명 관리하고 했는 건 시인하잖아, 내가. 또 왜 차명계좌로 관리했는지 설명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. 강미선 여교수가 180, 한 200억 정도, 이자와 합쳐서 한 200억 정도의 돈을 횡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참 화가 나겠어요. 남이 자기 가족한테는 그렇게 맨날 돈 없다, 뭐 없다, 죽는 소리를 다 하면서, 그래, 지 내연의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다만,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, 박철원 전 의원과 현경자 전 의원의 비자금 800억에 대해서 국세청에 탈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그 이의를 제기하였지만은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,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큰 그 틀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과거 정부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이 있다,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. 그런데 육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장관, 그 부부가 무려 680억 원대 비자금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, 이런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. 바로 박 전 장관의 수행 비서였던 김모 씨가 고발장으로 오늘 접수를 한 건데요. 먼저 고발인 김모 씨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철원 현경자 전 의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조세법 및 금융신고범죄법 위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여기 왔습니다. 김 전 비서가 고발을 했을 때도 검찰의 답변이 가관이 뭐라 그랬겠냐면은 박철원 전 의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계좌가 하도 오래돼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다고 결론을 냈거든요. 근데 김현탁 비서의 고발장 그 내용을 보면 내 그 800억 그 자료도 다 같이 들어가고 그 계좌하고 다 같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국세청에서 조사한 박철원 현경자 전 의원의 비자금 금액이 690억이에요. 그 계좌를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계좌하고 다 확인된 것만.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추적 오래돼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해서 불기소 처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? 조사한 결과가 2003년도 조세소멸법 법에 따라서 5년 적용을 해가지고 2003년도 한 해분만 징수한다는 거예요. 원래 조세소멸법에 의해서 2003년도 한 해를 징수하게 되면은 내가 신고할 당시에도 차명 계좌를 쓰고 있으면 5년 다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5년이면은 4회분만 징수했다는 걸 내가 그걸 국세청 직원한테도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. 예, 한 해분만. 왜 그러냐?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내가 그 공문서에도 낸 적이 좀 있는데. 그런 거에 대한 일체는 답변 없이 그저 그냥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다 징수했다. 그러면 3,400만 원 근거가 뭐냐?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박철원 현경자 전 의원의 비자금 장부를 모두 경찰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우리가 세금으로 추징금을 다 받았다. 그러면 그 추징받은 그 금액이 얼마냐? 그거 알려달라. 그러니까 그거는 비제보자의 거니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.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거 세금을 냈다 그러면 내가 알 텐데 왜 내가 모르겠느냐. 내가 김현탁 비서 대리인이 당신들이 그 박철원이가 지적한 김현탁 대리한테 그 대리인한테 물어봐도 그런 적은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느냐. 그러니까
아, 우리는 다 했고 3,400만 원은 그 당시 조사해가 다 징수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추가로 징수한 금액이 3,400만이다.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. (79억) 중에서 내가 제시한 800억은 아예 제껴놓고 검찰에서 통보받은 79억 중에서 대충 우리가 아마 적당히 그거 해가지고 한 3,400만 원만 더 추가로 징수할 테니까 3억 4천 위에 추가로 징수할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. 그러니까 79억 원 검찰에서 통보한 그 금액은 3억 4천만 원을 징수를 했어요. 했는데 내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 조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형식은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800억 내가 제시한 금액은 아예 그거는 조사를 안 하고 79억 가지고 3,400만 원 했으니까. 박철원 전 의원이 그 대리인으로 지정한 김현탁 비서가 정언한 거니까. 그 내용, 고발장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예, 자기가 고발한 내용에도.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제보한 그 800억은 조사를 안 하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답변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그냥 자료는 놔놓고 검찰에서 통보한 79억 중에서 추가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 3,400만 원만 추가로 징수할 테니 양해를 구한다. 국세청의 세법 8조 제14항이 있는 이상은 비제보자에 대한 거니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이 있는 이상은 국세청의 비리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. 이거 국세청의 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박철원 현경자 전 의원 같은 이런 범법 혐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. 이거는 꼭 진짜 없어져야 할 법이에요. 그 친구 진짜 제대로 조사하면 그 친구는 감옥소 가야죠. 금품 수수까지 한 친구니까. 내가 물적 증거는 없지만 전 비서가 그걸 내한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저 금액까지. 뒷돈 챙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. 너가 그거 분리할 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보여줄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항의도 했지만은 안 되는 거야 이게. 칼자루는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. 그래서 내가 청와대 민정실이며 감사원이 뭐 여러 군데 탄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냈지만은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을 한다는 게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적폐청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.
박철원 전 의원의 그 해외 비자금 건은 옛날부터 우리가 가족들은 우리가 애국에 돈이 좀 상당히 빼돌린 돈이 있을 거다 하는 추측은 했지만은 뭐 이렇다 할 뭐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죠. 그런데 그 박 전 의원과 아주 가깝게 지낸 그 재미 교포